안녕하세요. 오늘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분 전부터 와 계신 분들도 엄청 많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함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함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함수 들어가고 이제 진짜로 내가 코딩한다 이런 느낌을 조금 오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모듈을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참여는 슬라이드 창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벌써 270분 들어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코드 실습 6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나간 퀴즈 실습 6은 5월 9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경환조교님 너무 재밌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재밌는 게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푸시면 경환조교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저희 경환조교님의 간절한 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오늘이 처음 만나는 시간이라서 더 좀 여러분들 오랜만에 봤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나 보네요. 여러분들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 강의평가 귀한 의견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공유드릴 업데이트가 있어서 잠시 가져봤습니다. 코드 퀴즈가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퀴즈를 풀이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조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각 시차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들이 코드 퀴즈 풀이 영상을 조교님들께서 만드셔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게 과제인지 헷갈려서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추가로 같이 언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항상 올라가시는 것은 퀴즈는 퀴즈라고 적혀 있고 실습은 실습 5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일주일이 지난 퀴즈는 숨김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덜 헷갈리시게 어떤 퀴즈를 내가 풀어야 되는지 덜 헷갈리시게 그 전주차 이미 기한이 끝나버린 퀴즈는 저희들이 숨김 처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조교님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교님들이 진짜 이메일 폭탄을 받으셨어요. 근데 진짜 학번, 이름 요것만 지켜주셔도 저희 조교님 일들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학번에 어떤 이름으로 들어왔었는지를 기억을 못 해주시면 그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학번과 이름 반드시 한글로 들어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 4, 5분 반의 백미 커멘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저는 이거를 너무 재밌게 읽어서 교수님이 짝사랑이 아니었구나 라고 했던 말이 뭉클하다고 해주셨고 2주 동안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이런 거짓말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휴강이라서 아쉽습니다. 와, 이런 코멘트를 제가 듣다니 저희 가문의 영광으로 박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기초에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배워가는 것이 단순히 코딩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강의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고 한 친구님께서 남겨주셔서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렵다고 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 강의 이 시간 안에는 다만 이 시간 안에 100% 이해를 못하셔도 학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올라가신 유튜브 링크들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봐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2배속으로 사실 첫 부분에 이런 학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스킵하고 들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2배속으로 빠르게 들으면서 코딩 실습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이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친구분들께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여지까지 배운 내용으로 알차게 활용해서 시도해본 학우분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보고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코딩 남겨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그럼 다음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료 친구분들께 좋은 인상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간고사 때 바쁜 와중에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느라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다고 저희 조교님들께서 알려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캡처 화면들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공자님 가라사대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가운데 나보다 나은 사람의 좋은 점을 골라 그것을 따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좋지 않은 점을 골라 그것을 바로잡는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세 사람이 아니라 700명이 함께 길을 걷어가고 있다 보니 정말 이런저런 배울 점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도 정말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께 배우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려드린 힐링 꿀팁 보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아예 목요일 밤 9시에 제공하도록 할게요. 다 끝나고 일주일 지나서.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요일 마감 시간이 끝난 밤 9시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업 시간에 올리면 되겠네요. 같이 올릴 때. 지금 네 샤우팅 해주시는 분들은 코멘트 창을 보셨다의 네인가요? 그리고 힐링 그 옆에 칼럼에 제가 여러분의 힐링 꿀팁도 같이 공개해 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지 않던가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웃겼는데 어떤 친구분께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기 전에 힐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게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도 엄청 재밌었는데 고량주를 마십니다. 이거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맛있는 거 먹기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했는데 교수님의 수업을 유튜브로 다시 보면서 코딩 복습과 힐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완전히 보고 진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 친구분들 혹시 지금 계시면 샤우팅 못하겠네. 실명이 밝혀지니까. 근데 둘이 같이 쓰셨어요? 처음 거를 보고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른 친구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같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둘이 같이 수업 들으면서 장난으로 썼나? 그래서 약간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발한 아이디어 여러분들께도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코멘트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셨으면 아마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코멘트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가져왔어요. 그 힐링 창에 보신 친구들은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난 지금 7주 차였으니까요. 7주 동안 되게 아무 일 없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분께서 그 힐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최근에 모친상을 당해서 며칠간 멍한 상태로 있었는데 친구들과 실없는 이야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일상의 소소함들이 중요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분들도 아마 위로의 마음을 보면서 같이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겠지만 뭔가 그래도 저희 같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슬라이드를 준비해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자, 간단하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배울 텐데요. 파이썬의 변수의 타입이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테저, 플랫, 스트링, 불리안.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와, 내가 이 단어들이 이렇게까지 익숙해지다니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료형의 구조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가 있다 라고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리스트는 모든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어서 가장 널리 활용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못지않게 다자양한 내장 함수들에서도 배웠어요. 오늘 함수를 배울 건데요. 이 함수와 기존에 들어가 있는 내장 함수가 무엇이 다른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의 ABCD였다면 그 전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배워서 어떻게 제어하는가, 구문을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반복문과 조건문에는
주로 뭐 반복문은 for와 while이 있다. 그리고 조건문은 if, else, elif. 제 친구 이름이라서 유명해진 elif까지 저희들이 함께 배워봤었고요. 반복문은 for는 수행 중심, 수행 횟수 중심, while은 논리 조건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친구분께서 코멘트에 기말 코멘트에 중간 코멘트에 이게 아직도 너무 헷갈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아마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앞으로 코딩 문구를 많이 보다 보면 이럴 때는 for를 쓰고 이럴 때는 while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9구단, 화제의 9구단을 함께 해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빡세게 저희들이 81조의 코딩을 써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 4줄 가지고 이거를 풀 수 있어서 너무너무 신기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모티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중간고사 기간에 발굴한 이모티콘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약간 친구들께서 이런 커멘트가 있었어요. 67페이지에 있는 for를 활용해서 1부터 10까지 계산한 예시를 그대로 콜앱에 입력했는데 썸이 11이라고 뜨는데 왜 오류가 뜨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멘트를 남겨주시면 도대체 뭘 해야 11이 뜰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쓰면 이거 11이 뜰 수 있지? 만약에 저기에 플러스 이꼴을 안 하고 그냥 이꼴만 쓰셨으면 10이 떠야 되는데 아마 뭔가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쓰신 코드를 함께 커멘트 창에 붙여주시면 제가 그 코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 괜찮습니다. 이 이모티콘도 너무 귀여운데 자, for, while을 잘 구분되지 않고 익숙치가 않아서 슬프시다고 하시는데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배우고 있어서 낯설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타이핑을 많이 해보시고요. 많이 들으시고요. 많이 보시면 진짜로 많이 늘어져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중간고사를 거치고 돌아왔으니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약간 동기부여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효능감이 크진 않았어요. 어렵다, 지금 잉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세세하고 세밀하고 정밀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들을 저희가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우와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런 느낌을 매 시간 받으실 거예요. 이래서 파이썬을 하는구나. 파이썬뿐만 아니라 이래서 내가 코딩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피부로 크게 와닿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은 언어를 왜 배우세요? 슬라이더 창에 샤우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다양한 언어로 사랑해를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생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아랍어도 나왔었고 정말 다양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랑해를 저희들이 슬라이더 창에서 함께 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어 왜 배우세요? 우리 문과되니까 할 말 많지 않나? 26명이 지금 타이핑하고 계십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것이 낭만이니까요. 그렇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시야가 넓어지고 정서를 이야기하고 원저를 많이 읽고 싶다. 타국의 문화를 더 알고 싶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경험도 넓힐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 역시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웠던 지금까지 전반부에서 배웠던 문법 하나하나를 암기하길 바라지 않아요. 암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컴퓨팅 언어를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세계가 확장되고 시야가 팽창되고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다만 다른 것은 저희들이 기계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역설적으로 인간의 사고의 방식, 인간의 언어의 표현의 특징, 이런 것들을 함께 깨달으실 수 있는 경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불어, 영어를 배우는 것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각성과 계몽의 경험들을 이 프로그래밍의 기술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수성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약간 낯선 이 언어, 저희가 지난 7주 동안 공부했던 그 언어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미국 사람이랑 이야기하시고 있을까? 독일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 프랑스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느 나라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계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국의 코딩이죠. 만국의 코딩이에요, 진짜. 이제부터는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대요. 데이터 분석을 가능한 기본 툴kit들을 배우실 거고요. 아,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구구단 이제 막 짰는데요. 그거 내줄인 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지금 이런 걸 한다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딩을 한다 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런 그래프들을 엄청 많이 그리잖아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우신 건가요? 무슨 제가요? 오늘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심화된 것들을 배우게 되면 다양한 표현들을 배우실 거고요. 이런 저희 토픽 모델링, 김은재 선생님께서 특강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 이런 토픽 모델링, 문서를 내가 30만 권의 책을 읽고 그 안에 어떤 토픽들이 바뀌고 있을까를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컴퓨터에게는 그것을 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이 토픽 모델링도 하실 수 있고, 제가 원래 사회 연결망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그림을 그리는 것을 계피로 여러분들도 한 번 수업 따라오시면 바로 시각화 네트워크를 그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게 너무 어려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가장 귀찮은 부분들을 통과하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효능감이 굉장히 큰 치트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 영업 비밀을 공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교수님 저런 거 하세요? 이런 게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 걸 까기가 약간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수업에 가셔서 이런 스킬셋을 내가 가지고 있어. 쇼오프하기 좋은 스킬셋들을 제가 많이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지금부터는 재미있으면서 신기하다 이 느낌을 매주 받으실 거예요. 함수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프리뷰를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수가 뭔지는 이제 들어는 봤다 이 느낌이 드시죠? 데이터를 넣으면 계산된 값을 돌려준대 라고 하는 것이 함수시였고, 우리가 프린트, 인풋 이것들은 벌써 지금 한 100번 넘게 써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만난 코딩이었죠. 2주차에 여러분들이 하이 파이썬 했던 것이 바로 이 코드였는데요. 핸드폰으로 바로 코딩을 해서 놀라워하셨을 텐데, 하면서도 좀 너무 번거롭습니다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해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맥스와 민을 그러면 할 때마다 정해줘야 되나? 정하진 않아도 맨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함수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미리 정의를 해둬요. 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코드를 짜두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붙여준 이름을 소환해서 뒤에 있는 코드들을 내 화면에 보이지 않고도 기능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 없이 그 키워드 하나, 함수 이름 하나를 가져와서 뒤에 있는 100줄, 10,000줄의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파이썬을 씁니다. 근데 함수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어요? 저희 수업에서 듣기 전에. 제가 옛날에 여쭤봤을 때 어떤 분께서 언제 배워봤다 샤우팅 해주실까요? 중학생 때 1차 함수, 그렇죠.
수학에서 배우셨죠? 수학에서 함수를 배웠어. 수학 시간에. 자, 함수는 여러분들 다들 수학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An Introduction to Mathematics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화이트헤드를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조금 이따 제가 지금은 타이핑하지 마세요. 이분이 이 책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숫자로 이해하고 싶지 않고 수학을 논리로 이해하고 싶으실 때 이 책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미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화이트헤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For any function of x, 우리가 write y equal fx라고 쓰는 거죠. To denote that y is a value of some undetermined function of argument x. 그래서 fx를 우리가 보통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즉 fx는 y라고 하는 것이 x의 어떤 펑션의 결과물이다 라는 저희가 이 포맷에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이 화이트헤드는 어느 학과 교수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수학과? 황치원 학생님 어떻게 하셨지? 철학과세요. 하버드 철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책이 재밌는 이유가 수학의 기원을 예전에 기하, 논리학 하던 그리스 시대의 어떤 철학자들에서 기원을 찾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이 수학의 란 무엇인가 Introduction to Math라는 책을 하버드 철학과 교수님이 쓰셨고 이거 진짜 베스트셀러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철학과 학생님들 저희 지금 분반에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의 세계가 아니다.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와 사고하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 나오죠. His temper is a function of his digestion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출석 서베이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서베이 1번에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문장을 함수로 표현하실 거예요. 작성하셨을까요? His temper is a function of his digestion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고 하니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실 이 문장은 저희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우리가 뭘 또 이런 걸로 많이 쓸까요? 근데 함수처럼 표현을 시키면 결국 이런 거지. temper equal f를 두고 digestion. 우리가 일반적으로 temper를 y 변수가 종속 변수라고 해요.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digestion을 독립 변수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석에 관한 기본 툴은 1학기의 내용에서 배우진 않는데 2학기 수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분석의 기본 툴들을 많이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거는 2학기 때 배울 예정인데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을 함수로 표현했을 때 템퍼는 다이제스션의 결과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파라미터는 뭐가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개념을 파라미터 개념으로 바뀌면 이거 출석 수업에 2번 갈까? 출석 수업에 2번, 근데 답이 올라왔다. 맞습니다. 유상희 학생님. 굿. 지금 변화가 되는 게 다이제스션이에요. 소화가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빠. 그랬을 때 소화의 여부가 파라미터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바뀌는 것이 return이 템퍼가 되는 거지. 기분이 되는 거지. 기질이 되는 거죠. 이제 약간 함수가 피부로 좀 와닿으실까요? 내가 뭔가 바꾸는 걸 넣어주는 게 파라미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뀌어서 나오는 결과값이 리턴. 그래서 템퍼가 리턴이고 독립변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시면 함수를 진짜 심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너무 격하게 표현했습니다. 심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잠깐 복습 겸 다시 변수도 돌아보자면 역시 같은 책에서 화이트헤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변수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대수학에서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사실은 기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 학생들은 아니야. 신은경은 사회학을 좋아해. 장서영 교수님은 사회학을 좋아해. 송효정 교수님은 사회학을 좋아해. 김원석 교수님은 사회학을 좋아해. 저희과 교수님을 다 열거하고 사회학을 좋아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반화시키려면은 사회학과 교수님들은 사회학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수, 임의의 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학적인 표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할 수 있는 값이 저장되는 공간, 그 공간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배웠었는데 실제로는 이것들은 일반화를 하기 위한 어떤 스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문과대 학생들이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코딩이라는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사고하는 것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혹은 우리가 사고하는 것이 이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def를 저희가 배웠죠, 벌써.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떡밥처럼 깔아놨던, 지지난 시간에 6주차에 깔아놨던 떡밥을 7주차에 DF를 제가 회수하는데 저희 떡밥 회수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학생분께서 남겨주셨었는데요. 함수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시작합니다. 출석섭의 2번 다이제스션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DEF, 이렇게 제가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문제네요. 이건 진짜 제 잘못이에요. 근데 제가 학생들이 여기 질문을 올려주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답을 안 하고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다시 참도록 하겠습니다. 몰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DEF라는 키워드를 배웠습니다. DEF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지금 오른쪽 상단, 지금 제 위에 있는 DEF라고 define을 해주고 함수명 그리고 파라미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이것을 실행해 실행 명령 커맨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return 반환값을 알려줍니다. 끝. 여기까지 했었고 지난 시간에 함수의 3대 구조는 argument, parameter, return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argument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입력값입니다. 예를 들면 parameter는 digestion인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까요? 오늘 기분은 내가 먹은 음식의 펑션이야 라고 한다면 음식이라는 것이 파라미터긴 한데 나는 오늘 아침에 시리얼을 먹었어 라고 하면 그 시리얼이 아규먼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리턴은 기분이 좋아. 시리얼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게 리턴.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아규먼트, 파라미터, 리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조교 선생님들께서 뭐 출석 처리, 코딩 처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도 짐작은 하셨겠지만 코드를 짜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저희 예람조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코드를 성적 처리하는 것을 예람조교님께서 코드를 짜서 저희 조교님께 공유를 드려서 저희 조교님들도 이 코드를 활용해서 성적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조교 활동을 하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다음 학기에도 이 수업을 가르치게 될 텐데 여러 번 분반을 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분반을 맡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반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반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1년 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내년에는 학부 학생들을 조교로 채용하면 어떨까 그런 회의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드를 잘 익히셔서 내년에 이 수업의 조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을 제가 첫 시간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잘못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제도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게 이 수업을 페일을 하면 2학기 수업을 못 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업을 페일하셔도 2학기 수업은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풀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코드 성적 처리 이런 게 남일이 아닐 수 있어. 이 중에서는 몇 분은 다음 학기 내년에 하는 제 수업에 조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A뿔 받으셔야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임포트 뭐라고 막 돼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보면은 DEF
define이 들어가 있죠. 지금 코드 성적 처리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제공해준 패키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람 조교님께서 저희 조교 팀들이 가지고 공유되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에 적합한 코드를 짜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길지는 않습니다. 이 코드를 짜서 몇 가지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여러분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여러분들 700명의 성적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칼퇴를 할 수 있는, 예람 조교님은 반드시 칼퇴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줌인을 해서 보자면, 그리고 맞아. 구구단을 노가다로 쓸 생각을 했을 때 아찔했다고 하셨어요. 지난 7주 동안의 코딩 수업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이걸로 뭔가를 하려면 너무 고생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 코드를 짜시면 700명의 성적 처리뿐만 아니죠. 사실은 저희 지금 이 SW 수업을 3,500명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아마 다음 학기에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대과인 수업은 그거보다 더 많은 한 5,000명 정도의 수업, 왜냐면 저희 9월에 입학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 5,000명 정도 수업을 들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친구들 5,000명에 뭐 10,000명도 상관없죠. 그 성적 처리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줌인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DF, 저희들이 코드에 여러분들이 퀴즈를 푸시면 그 백엔드에 저장되는 파일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 파일 안에서 학번을 뽑아낸다. 이미 다 배운 것들이죠. 그것을 if 구문을 쓰고 else 구문을 쓰셔가지고 define해서 함수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차근히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저걸 하지? 저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들, import도 뭔지 모르겠고 define도 모르겠고 df도 모르겠고 이러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떡밥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예는 파이널 점수는 출석과 퀴즈와 파이널이다. 저희가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어텐던스와 퀴즈와 파이널은 파라미터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매개 변수라고 부르죠.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어가 더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쓰는 많은 코딩 용어들이 일본어에서 영어를 번역한 거를 일본어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영어로 했을 땐 바로 와닿는데, 물론 매개 변수를 더 잘 와닿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원어를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시스템이나 함수의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는 변수를 일컫습니다. 세타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요.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많아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함수 내부 구조와 외부 사용자의 아규먼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 이게 뭔 말이지? 선생님, 금요일 아침인데 막 안드로메다로 지금 정신이 막 나가는 듯한 소리가 일시에 들린 것 같습니다. 외부와 내부를 이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함수를 아까 전에 신은경의 기분은 신은경이 먹은 음식에 따라 달라져 라는 함수에 따라서 운동이잖아요. 근데 현실계는 달라. 그 함수는 논리로서 존재하는 거고, 실제 현실은 내가 아침에 사과를 먹었을 수도 있고 시리얼을 먹었을 수도 있고 미역국을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즉 파라미터라고 하는 음식이 실제로 내가 뭘 먹었냐, 미역국이냐 된장국이냐 김치국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진다. 즉 현실과 실제 논리의 결과값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끝? 괜찮으실까요? 나중에 더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돌려주는 거는 행복해. 미역국을 먹으면 행복해. 시리얼을 먹으면 행복해. 행복해 말고 다른 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네요. 아침을 먹었는데 우울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 아침을 못 먹으면 우울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함수를 리턴 값을 여러분들 몇 가지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gument는 시리얼을 먹었는지 김치를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와 함수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애들을 함수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했었어요. 어떤 함수들은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은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썼던 건데 아규먼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딱히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 형식은 아규먼트도 없고 리턴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 제가 말씀드렸던 아규먼트, 파라미터, 리턴 이것들을 다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게 될 때 가장 기본 구조는 함수를 선언한다, 변수를 선언한다, 그리고 메인 코드를 짠다. 저희 터틀, 이거 한번 여쭤봐야지. 이거 해보셨어요? 지난 실습, 코드 실습에서 슬라이더 창에서 샤우팅 한번 해주실까요? 요즘 조금 진짜 제 취향에 딱 맞는 예제를 만들어주셔서 최고. 근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지? 내가 어떻게 하트를 그렸지 벌써?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하트뿅 떠주셨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음 주면은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연습을 할 부분은 지금 조그맣게 이 데피니션 부분을 연습하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쓸 코드는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저희 가장 마지막 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내실 자기소개, 자서전을 프로그램을 짜실 건데 이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임포트를 해서 함수를 만들고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 정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표현하실 거예요. 근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파이썬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파이썬을 그냥 읽는다. 파이썬은 내가 독해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define 하겠습니다. def. example은 그럼 뭐야? 이 함수의 이름을 example이라고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콜론을 찍습니다. 밑에 줄에 넘어가서 result equal 100. return이 들어가 있습니다. return은 result. 그리고 나서 함수를 실행시켜. 그러면 뭐가 뜰까요? 자, 요거는 저희가 출석 서베이 2번으로 나갈게요. 슬라이드 창에 외쳐주시지 마시고요. 출석 서베이 2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요 코드에 실행 결과가 뭐가 나올까를 출석 서베이 2번에 써주시면 됩니다. define를 했어. 함수 이름을 만들고 안에 뭔가 함수를 짜고 return은 result로 했어. 그러면 이거를 보고 뭐가 나올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고 이 화면을 딱 보시면서 이거 답 이거 같은데?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잘 이해하고 있다. 자, 교수님 너무 쉬운 거를 지금 출석 서베이 이번에 내주신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 응용 문제 나갑니다. 이거 실행하면 뭐가 나올까? 요거는 출석 서베이 말고 샤우팅 한번 가시죠. 슬라이더 창에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드, 이 코드를 실행하면 뭐가 뜰까요? 자, 그러면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example만 쓰신 친구들이 있어요. 왜 example만 나오실 것 같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이 왼쪽 거를 실행을 시켰을 때 교수님 아까 100이 쳐진다고 말씀 안 드렸나요? 100이 쳐지는 거 맞아요. 왼쪽 거 100이 쳐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실제로 100의 100 찍고 example이 나와야 되는데 왜 100은 안 나오지? 다운표 때문에 문자열만 출력시켰기 때문입니다. 신기하네. 스트링이 있어서 example은 찍힐 것 같고 그리고 위에 있는 example 함수를 실행시킨 거는 사라진단 말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감이 오신 것 같아. example 100 이렇게 한번 함수를 실행시키면 단순 에코 값으로 나오지 저희가 example 값을 출력시키라고 말을 안 했어. 값만 저장되고 출력은 안 되는 거야. 그지? 화면에 백엔드에서 실행은 돼서 100이야 라고 샤우팅을 했지만 우리가 프린트 example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example 값은 출력이 안 되고 스트링에 있는 문자열만 화면에 출력되게 돼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이제 선수급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응용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건 어떨까 그러면? 요거를 실행시키면
사실 여러분들 금방 뭐 아니야,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우주 최강 나와서 다들 흥분한 거야? 진짜 웃기네. 잠시만요. 홀드. 지금 화면을 자세히 봐. 화면을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앞에 거랑 달라요. 자, 앞에 거 뭐가 있어? 낚였어. 지금 다 낚였어, 나한테. 금요일 아침부터 지금. 그렇지, 선인겸 학생님. 예리하게 발견했어. 하소은 학생님 감사합니다. 최서연 학생님 감사합니다. 왜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 함수에 프린트가 끼어 있는데 왜 안 되네? 그렇지. 한태현 학생.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야. 우리가 오늘 이거를 배울 거예요. 신은경이 낚인 함정, 이 지금 59쪽에 나와 있는 이 함정을 이해하시게 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자, 재밌네. 잠이 확 깨지 않아요, 지금? 너무 재밌어. 나만 막 재밌어? 자,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 100이 출력이 된 거, 저희 출석 서베이에서 썼던 거는 이 앞에 이그젠플을 실행을 시켰어요. 이 코드를 자세히 봤더니 실행을 시킨 게 없어, 우선은. 함수만 정의를 했고, 이 함수 안에서 프린트 우주최강 고려대학은 함수를 만드는 데 쓴 거지, 실제로 내가 이 앞칸으로 인덴테이션 없이 출력을 시켜라, 이게 아니었어. 오늘 좀 헐렁하게 수업 듣고 있다가 놀라셨나요? 너무 재밌네. 잠이 확 깨지 않았어요? 나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낚여주셔서 여러분. 그리고 또 예리하게 저희 낚시를 알아차린 친구분들도 대단하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 조금만 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런 뭐가 나올까? 이그젠플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앞에다가 함수는 이제 뭔지 알겠지. 우주최강 고려대학을 하고 100이 같이 찍히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팩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팩트에는 이그젠플 더하기 이그젠플이야. 그리고 이 팩트를 출력하면 이거 되게 사실 되게 고난이도의 문제예요. 이걸 이해하면 진짜 지금까지 함수를 진짜 잘 이해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함수를 짜는 거는 저희들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이 느끼겠지만 짤 때는 대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많이 해요. 물론 예람조교님이 짜신 거는 스크래치부터 짜신 거예요. 그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초급자 수준에서 하는 코딩은 남이 제공해준 코드를 예람님이 만들어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바꿔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레벨 1이거든요. 예람님은 레벨이 훨씬 더 높으신 거죠. 자기 코드를 짜시는 분이고. 근데 그 레벨 1까지만 해도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다른 스킬셋을 가지게 돼요. 정답을 어떻게 맞췄지? 알렉산드라는 이거 코딩을 해본 적 있어요? 알렉산드라 이거 샤우팅 해주겠어요? 가장 처음으로 아니네 그 밑에도 있네. 영재 학생님 이게 제가 학생분들이 많이 하면 우르르 쏠려 나가가지고 차민혁 학생님, 전지효 학생님, 신서연 학생님 엄청 많이 맞췄는데 배혜연 학생님 200이라고 치신 분도 너무 잘한 거예요. 팩트가 200인 걸 알았으면 안 낚인 거야. 제가 여러분을 낚으려고요. 안에 우주최강 고려대학을 넣은 거예요. 프린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프린트를 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돼요. 우주최강 고려대학, 그리고 200. 왜 이렇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함수를 이해하는 건데, 자, 이그젠플 저 위에 정의된 이그젠플 함수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이그젠플 함수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100을 넣어줘. 그리고 프루트 우주최강 고려대학을 할 거야. 근데 리턴을 뭘 시켰어? 리턴을 그냥 리절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그젠플은 한 번 실행될 때 안에 우주최강 고려대학이 프린트하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그냥 100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 팩트를 하나 만드는데 이그젠플을 함수를 한 번 실행해. 그래서 100이 나왔어. 그리고 이그젠플 한 번 더 실행해. 또 100이 나왔어. 그래서 실제로 팩트 값은 200입니다. 근데 얘는 왜 이그젠플을 실행할 때마다 출력은 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그젠플에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우주최강 고려대학이 출력이 됐지만 실제로 값은 100으로 저장이 되는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이그젠플을 실행시키면 실제로 저장되는 값은 100이다. 그래서 100을 두 번 더해서 팩트는 200이 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인덴테이션 프린트 바로 아래다가 프린트 리절트를 시키면
네, 맞습니다. 영선님. 리턴으로 저장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백값인데 저장하기 전에 프린트는 한번 해주는 거야. 하지만 스트링 값이 아니라 결국 example은 100이라는 값이에요. 리절트를 실행하면 200이 출력될까요? 이 프린트 아래다가 지금 프린트 팩트라고 돼 있죠. 그 밑에 프린트 리절트를 하면 200이 출력될까? 위에 지금 함수 안에 리절트가 100이라고 돼 있어요. 영재님은 코딩을 하셨었나요? 오류가 날 것 같대. 이제 여러분들도 살짝 이 인덴테이션과 인덴테이션 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돌려보시면 오류가 납니다. 이상하죠? 왜 오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슬라이드 제목이 바뀌었죠.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10시가 돼서 잠시 10분 쉬고 이어서 할 텐데 그때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를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바깥의 영역에 영향을 안 미쳐요.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낚시를 했던 오늘 아침은 최고의 사건이었죠. 이걸로 여러분들께서 프린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주체감 고려대학교가 프린트가 돼야지. 그리고 100이 나왔을 테니까 100이 출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함수 안에 define 할 때 인덴테이션이 돼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다들. 한 탭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랬을 때 얘는 이 define돼 있는 def 이 함수 안에서만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일반 코드는 이 앞줄에다 쓰잖아요. 이 앞줄에 써 있는 것만큼의 위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까지 해서 이해가 되시고 로컬 변수, 저력 변수는 저희가 10분 쉬고 맑은 정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저희가 중간고사를 마치고 와서 또 75분을 또 꽉 채워서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고 그리고 중간고사 때 저희가 중간고사 마치고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샤우팅 몇 번 해주실까요? 강의실에서 보면 제가 학생들을 보고 이런저런 질문들도 하고 저희가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줌에서 하다 보니 굉장히 진짜 강의 내용으로만 꽉꽉 채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진도가 많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좀 책도 읽고 잤어, 과제했어, 중간고사 끝나고 인생이 그래요. 술도 마시고요, 리프레시 하셨고요, 게임도 하시고 영화 뭐 보셨어요? 부산까지 갔다 오셨어요? 최대원 학생님 커피 쏘겠습니다. 커피 쿠폰 잠깐만. 최대원 학생님 무슨 과예요? 파이썬 복습해주신 최대현 학생님 무슨 과인지 적어주시면 너무너무 최대현 학생님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제가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진짜 중간중간 만나는 그 재미가 있어요. 길에서 만나는. 근데 어제 저희 특강 해줄 때 많은 친구분들이 오셨었는데 제가 혹시 패들렛에 올린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조은하 교수님이라고 경희대 피아노학과 경희대 교수님이신데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학생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러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께서 약간 이 유튜버 보는 느낌이신가 봐요. 제가 영상으로 보다가 길에서 만났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대과인을 가르칠 때는 그것도 700명, 600명, 600명, 500명 이렇게 들었었는데 학생들을 길에서 볼 일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라서 진짜 대형 강의라지만 학생들을 길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니까 어쩌다가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저한테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연예인들이 이런 기분이구나.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주세요. 되게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강의실에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인포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뭔가 라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진짜 저 혼자 떠들잖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슬라이드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진짜 대면으로 하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패닉에 빠뜨렸던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이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 로컬 변수라고 부르는 것은 이 함수 디파인된 함수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전역 변수, 지금 여기서 샤우팅 들어갑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역 변수 이름 적어주세요. example, fact, 지금 fact가 나오고 있고 example도 한번 쓰셨어요. 좋습니다. 이런 질문 너무너무 좋아. 자, 이제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알아가지고. 전역 변수는, 우리가 변수는 뭐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복습한 것처럼 무슨 값들을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을 변수라고 불러요. variable이라고 불러요. local variable과 global variable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example은 뭐야? define을 해서 만든 함수의 이름이 example이에요. 그죠? pri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exampl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애들은 변수가 아니라 함수, 그렇죠. 함수예요. 한지연 학생님, 한태원 학생님, 김영재 학생님 감사합니다. 요런 친구들은 function, variable은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fact입니다. 근데 variable이 하나 더 있지 이 안에. 다른 variable 하나 뭐 있어요? 리절트, 그렇습니다. 김영재 학생님, 영선님 감사합니다. 지금 리절트도 변수야. 그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100이라는 값을 넣어줬잖아요. 두 번째 줄에. 근데 여섯 번째 줄의 팩트와 두 번째 줄의 리절트가 다른 것은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차이예요. 제가 프린트 죄송합니다. 프린트 리절트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이 에러가 날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왜 도대체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리절트가 둘째 줄에 정의가 돼 있잖아. 근데 리절트를 프린트 리절트 했을 때 에러가 나는 이유는 지금 result is not defined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썬은 친절하시죠? 친절한 파이썬은 저희들에게 에러가 왜 났는지도 알려줘. 근데 이 마지막 줄에 the name result is not defined 라고 나와. 되게 이상하게 우리가 무슨 소리야 둘째 줄에서 result를 define을 했는데 이게 로컬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입니다.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남의 코드를 갖다 쓰는데 남이 써준 어떤 그 뭔가 잘 짜져 있는 코드를 갖다 쓰는데 그랬을 때 어떤 게 지역 변수고 로컬 변수인지 분류를 잘 해낼 수 있어야지 내가 헷갈리지 않고 에러 없이 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definition 안에서 define된 함수 만들기 안에서 변수를 하나 만드는 것은 로컬이에요.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저희 집 안에서는 우리 가족 안에서는 유머 1등이에요. 그래서 유머 랭킹 1위라는 지역 타이틀이 있어. 근데 이 지역 타이틀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 집 밖을 벗어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서 유머 서열 1위인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바깥에 나가면. 집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함수를 만들기 안에서 define한 것은 함수 안에서만 변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전에 보셨던 result도 변수야. fact도 변수야.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result는 그 집 안에서만 변수야. fact는 집 밖에서도 변수예요. 자, 이게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거를 하기 직전에 쉬려고 했는데 앞에 말을 진짜 빨리 하긴 빨리 했나 봐요. 그래서 요거. 근데 우리가 이 로컬 변수를 출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
name A is not defined. 왜? 집안에서 내가 유머 랭킹 1위 먹었다고 제가 그 랭킹을 가지고 개콘에 가서 저 출연시켜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로컬 변수들은 로컬 함수를 벗어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 출석 서베이 3번 나갑니다. 이거 실행하면 출석 서베이 3번은 지금 66쪽에 나와 있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로컬 변수를 글로벌 변수로 바꾸는 방법은 바꿀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글로벌에서 변수를 하나 새로 지정해주면 돼요. 그렇지. 집에서는 아들이라고, 학교에서는 학생이라고, 과에서는 고라니가 무슨 뜻인가요? 별명인, 과에서 불리는 별명인가요? 그렇죠. 리절트는, 봐봐. 리절트는 왜 지역 변수가, 리절트는 지역 변수죠. 좀 전에 요 질문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리절트는 당연히 지역 변수입니다. 이 define 되는 함수를 세개 안에서, example이라는 세개 안에서, example이라는 함수 세개 안에서 define 됐기 때문에 얘는 지역 변수.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실행해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출석 서베이 3번 요거 쓰고 계신데 66페이지. 자, 볼게요. A는 지금 글로벌 변수예요. 그죠? 그 fn이라는 펑션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펑션이라는 세개 안에서, 펑션 가족 안에서는 이 A는 2야. 그리고 로컬 변수죠. 그리고 프린트 A를 하는 게 이 fn 펑션이에요. 그래서 fn을 실행을 시키면 뭐가 출력될까? 여러분들 뭐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2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여기 프린트 A를 출력하면 1이 출력돼요. 그래서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는 인디펜던트합니다. 다만 그 차이는 A 글로벌 변수는 인덴테이션 없이, 로컬 변수는 인덴테이션 있이 그 함수 아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유효하고 함수 밖에서는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깥에서 아까 콜을 했잖아요. 프린트 리절트 해. 근데 안 되는 거야. 왜? 전체 우주에는 리절트가 없어. 함수 그 집안에만 살기 때문이죠. 독특한 개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팩트를 많이 가지고 놀았었는데요. 그걸 이제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팩트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팩트는 우주체감 고려대학교야. 그리고 return은 팩트를 3번 출력하는 게 return이야. 근데 팩트를 실행시키면 함수가 실행돼야 되는데 print fact를 하면 에러가 나요. 왜? 이 fact라는 변수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fact라는 함수는 존재하지만 fact라는 변수는 fact 함수 안에만 살아. 그래서 함수 밖에서는 그 안에 변수가 없는 걸로 인식이 돼요. 네. 그리고 이 함수의 세계는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집에서 유머 랭킹 1위지만 지금 재현님은 재현님 집에서 유머 랭킹 1위일 수 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 같은 이름으로 따로 써도 돼요. 재현님은 그 집의 자식이고 저는 우리 집의 자식이죠. 이랬을 때 저희 두 집에 같은 변수명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for나 while 같은 것과는 달라요. for나 while은 저희가 조건문과 반복문 배웠잖아요. 조건문과 반복문은 글로벌한 세팅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렇게 로컬 변수 개념이 없어요.
지원님, 팩트 변수를 함수 밖에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고 그러면 팩트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모듈이라는 걸 잠깐 배울 텐데 내가 아까 전에 예람님이 만들어주신 성적 산출 계산기를 쓰고 싶어. 근데 그 안에 변수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함수명을 성적 계산기로 만들었어. 근데 이 안에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있는 거를 그럼 내가 무슨 변수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 베리어블 네임을 못 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함수라는 우선 안에 있으면 뭘 써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는 그 함수 이름만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 쓰인 함수, 백체에 쓰인 함수들이 다 똑같아 상관없어요. 다만 지금 함수 밖에다가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냐?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 앞에서 쓴 변수명들은 중복이 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줄에 우주최강 고려대학교 팩트라는 변수는 글로벌이죠. 그죠? 이제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인덴테이션 없이 바로 붙여쓰기를 했으니까 팩트는 글로벌이야. 즉, 이 코드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팩트라는 변수는 우주최강 고려대학교예요. 자, 제가 이런 유치한 예제를 가져와서 신촌에 있는 모 대학교 학생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파이너를 하나 할 거예요. 저희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거는 사실 아닌 non-fact 함수를 하나 만들 거야. 이 non-fact 함수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fact라는 변수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저 팩트를 받아. 지금 저희가 replace 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실까요? 변수명을 앞에 쓰고 replace 하면 그 변수명 안에 있는 고려대학교 파트를 연세대학교로 바꿔줘. 이 명령어를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고 싶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하기 싫은 그리고 팩트가 아닌 우주최강 연세대학교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이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 진짜 유치하다, 그죠? 저도 이 슬라이드 만들면서 혼자서 막 엄청 킥킥거리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과 표시를 넣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이거, 물론 연대생들이 와서 볼 일은 없겠지만, 이 유튜버에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연대생들이 볼까봐 오류가 뜨죠. 우주최강 연세대학교 말이 됩니까? 입에 착착 붙지가 않잖아. 우주최강 고려대학교죠. 오류가 납니다. 진짜 유치하다. 저도 알아요. 진짜. 말이 되지 아니하죠. 자, 그래서 오류가 뜹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밖에 있는 우주최강 고려대라고 하는 전역 변수의 팩트를 함수 안에서 내가 바꿀 순 없어. 이거를 바꾸는 방식은 하나가 있는데 그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자, 함수 내부에 팩트를 재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따 몇 슬라이드 뒤에 배울 글로벌 팩트라고 하면은 글로벌한 변수를 아예 호출해 올 수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 내부에 팩트를 재설정해요. 그러면 똑같은 걸 카피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팩트는 이 팩트랑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출석 서베이 4번 나갑니다. 첫째 줄의 팩트와 셋째 줄의 팩트는 같은 애들일까 다른 애일까? 출석 서베이 4번 지금 73쪽에 나와 있는 첫째 줄의 팩트와 셋째 줄의 팩트는 동일한 존재다.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출석 서베이 4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제의 마음으로 아름다움까지는 허용했습니다. 연세대 예쁘긴 예쁘죠. 고려대학교 더 예쁘지만. 자, 그래서 이 안에 1번과 3번은 다른 거예요. 1번은 전역 변수로서의 글로벌로서의 팩트 변수.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아름다운 고려대학교는 로컬 변수로서의 팩트예요. 이름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얘는 실제로는 1번은 아닌 거야. 내가 그냥 카피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1번, 3번은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 팩트를 한 개 더 만들어요. 그리고 이 팩트는 이 위에 있는 아름다운 고려대학교를 리플레이스해서 고려대학교를 연세대학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another fact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연세대학교가 출력이 됩니다. 그지만 글로벌 전역 변수에 있는 팩트는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도 살아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굉장히 잘 되지 않아? 나만 그래?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변수가 접근 및 활용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변수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꼼수들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잘 됐다니 다행입니다, 혜연님. 자,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역시 지역 변수는 이 안에 있는 셋째 줄의 팩트. 근데 전역 변수는 팩트. 괜찮으실까요? 재밌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function 1, define을 해줄 거예요. 근데 A를 출력해. 그럼 이 function 1을 실행시키면 이제는 당연히 너무 쉽지. 10이 나올 거예요. 그죠? function 2를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너무 쉽지. 이제 20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해가 되지. 근데 지금 글로벌 변수 30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A 땡땡 A를 하니까 30이 찍혔어. 즉 둘째 줄에 있는 A와 숫자 줄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몇째 줄이었을까요? 아무튼 숫자 줄이 표시가 안 돼 있지 왜? 요 줄에 있는 밑에 있는 글로벌 변수인 A는 다른 값을 가져요. 상관없어요. 오류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집에선 내가 유머 1등인 게 바깥에는 다른 유머를 잘하는 개그맨들이 있는 게 유재석님이 있는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변수를 변경하기 위해선 사실은 할 수는 있어요. 자, 지금 여기 fn3을 만들게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글로벌을 소환을 해낼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값을 뭐 바꾸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이라는 것을 앞에 붙이면 여러분들이 요 A는 글로벌 A가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fn의 3을 자세히 보시면 헐, 제가 fn3을 빼먹었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진짜 퀴즈다. 왜냐면 여러분들 슬라이드 없으니까. 저 fn3을 실행하면 뭐가 나올까요? 출석 서베이 5번 나갑니다. 자, 제가 fn3을 요거를 실행을 시키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결과치가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출석 서베이 5번 질문. 76쪽에 나와 있는 fn3을 실행시키면 뭐가 될 것인가? 되셨을까요? 바꾸기 없기.
자,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글로벌 변수 A를 바꿔줄 수 있어요. 정답은 20이에요. 제가 이 밑에 FN30을 썼었어야 되는데 지금 FN30을 안 쓴 거야. F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 30이 출력이 됩니다. 20이 출력이 됩니다. 끝? 그래서 이 지금 세 번째 함수를 다시 보면 글로벌 A를 가져와. 이 글로벌 A는 밑에 있죠. 근데 이 A는 20이야. 바꿔주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이 20은 이 A로 바뀌어서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끝?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복잡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수 이렇게 디파인해서 만드는 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 뭐 자주 하는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하는 것은 남이 만들어준 패키지를 가져와서 쓰는 건데요. 아까 다시 오늘 예람조교님 많이 호출되시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네네. 송현섭님, 질문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으니까. 글로벌 A가 아예 20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려면, 자, 지금 송현섭님께서 질문해 준 게, 지금 FN에서, F3에서 이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 A는 글로벌 A로 바로 바뀐 건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 프린트 A를 함수 밖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0이 출력되실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말고 지금 이 A30을 위로 올리셔야죠, 당연히. 근데 요 펑션 안에서 만들어진 요거는 글로벌 A 값을 제가 그러니까 이 F3을 A 밑으로 내려서 쓴 다음에 A equal 30 그 밑에다가 define function 3 실제로는 A에다가 AB라는 변수에다가 30을 넣어줘.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세 번째 펑션을 짰을 때, fn3를 짰을 때, 그리고 나서 A를 다시 출력하면 글로벌 변수 A가 2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A equal 30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올리는 슬라이드에는 요걸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fn3가 요 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A30 밑에.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A는 20으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지금 영선님 말씀이나 상리님 말씀이나 A30이 다시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30으로 출력이 돼. 왜? 다시 A를 30으로 바꿔줘 라는 표현을 쓴 거니까요. 끝?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리했어. 요 펑션 자체는 글로벌 변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이라는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모듈이라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귀찮게 하나하나 짜서 교수님 아까 그 슬라이드 오늘 만들 수 있다면서 만들 거야. 자, 결국에는 파이썬의 꽃은 모듈이에요. 함수가 죄송해요. 제가 꽃이 자꾸 피고 있지. 처음에는 함수가 막 너무 웃긴다. 제가 자꾸만 이 슬라이더 창을 바라보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아무데도 없죠. 집에 계시죠. 지금 보시면 제가 함수도 꽃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왔었는데 진짜 정말 내가 파이썬 왜 한다? 이건 진짜 모듈이에요. 즉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앞에 불러오는 호출되는 것들 있죠. 저희 오늘 경환조교님의 예제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여진조교님께서 터틀 쓰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앞에 import r이 판다스 이런 것들이 뭐지?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모듈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타 죄송합니다. 수행하기 위한 함수들의 모음이에요. 이미 짜져 있고 안정성이 검증된 함수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진정한 치트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뭔 뜻이야? 함수들을 모아서 그 위에 우산을 한 개 더 씌워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소한 사회학과에서 유머 짱이야. 이거는 경영대 가서 안 먹히겠지만 사회학과와 저희 노문과와 불문과와 국문과와 한문학과와 언어학과와 서서문학과 등등 우리 심리학부, 역사교육학과 다 같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이 분반에서 내가 유머가 짱이야.
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러면 뭔가를 묶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듈은 함수들을 여러 개 모아서 만든 선물 상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듈을 쓸 때 import라는 앞에 그 말을 씁니다. 외부 모듈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공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플래저리즘이나 카피하거나 훔쳐오는 게 아니에요. 공개된 서비스로 누가 이거를 공공재로 세상에 공유해 놓은 거야. 공기 같은 거죠. 그래서 누가 이미 함수들을 많이 만들어서, 물론 제가 앞에 만든 뭐 FN이나 F12, F13 이런 것들은 사실은 쓸모가 있는 함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적 계산기 혹은 뭐 트위터에서 뭐랄까요, 뭐 고려대학교에 관한 모든 트윗을 수집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유용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런 유용한 함수들을 누가 모아서 하나의 선물 상자로 만들어 둔 것들을 저희들이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third party 모듈이라고 해서 기업이나 전문 개발자들이 자기가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코드를 짠 다음에 이것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드에 자신이 있으시면 사용자 정의 모듈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면 아까 저 예람님께서 사실은 그 코드 성적 처리 코드만 짜신 건 아니고 예람님께서 출석 처리 코드도 짰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모아서 SW 모듈을 하나 만들 수가 있지. SW 모듈 성적 계산기 모듈. 그 안에는 코드 퀴즈 계산 함수와 출석 서베이 계산 함수, 중출석 서베이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잠깐만 말해둘게요. 외우지 않으셔요. 모듈은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패키지는 그거보다 엄브렐라가 조금 커요. 그래서 패키지는 단순한 함수뿐만 아니라 함수 플러스 알파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 모듈의 집합체?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라이브러리도 들을 거야. 지금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모듈은 함수들의 집합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나중에 라이브러리도 듣게 돼요. 가장 쉬운 구분법은 모듈은 a piece of code that may build upon.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모듈, 아까 성적 처리하는 어떤 모듈 셋이 있으면 그걸 내가 가져와서 그걸 활용해서 다른 것들 제가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패키지는 collection of modules예요. 모듈이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패키지로 뭐 SW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에 개설될 대과인도 성적 산출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패키지들의 모듈을 하나 더 만들면 그 모듈들을 모아서 우리가 핵심 교양, 필수 교양, 뭐 성적 산출기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pre-written code의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결이 다릅니다. 친구들이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듈하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패키지든 라이브러리든 이렇게 판다스 같은 경우는 패키지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우선은 모듈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헷갈리실까봐 나중에 들으면. 자, 이거 어떠셨어요? 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해봤을 때 해보셨다고 하신 분들 아까 수업 초반에 많이 계셨는데요. 이거 돌렸을 때 놀랍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지금 저 샤우팅 해주시면 됩니다. 영선님께서 지금 만들어주신 코드 요거 맞습니다. 슬라이더 창에 올려진 주영사 학생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드가 맞습니다. A를 30으로 올리고 diff fn 하시면 물론 여기는 인덴테이션 하셨을 경우에 좋습니다. 어떠셨을까요? 하트를 그려보셨을 때 그 소감? 좀 듣고 싶어요. 강의실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말씀해주세요 하면 몇 분은 샤우팅 진작 했을 텐데. 신기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지? 너무 예뻐요. 하트도 또 되게 예뻐요. 레프트를 해서 서클을 하는 게 신기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거북이가 막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아마 보시면 굉장히 만약에 제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께 안 해보이고 하트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하트 그림을 하나
그리려면 몇 줄의 코드가 필요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짧은 코드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는 게 아마 생각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방금 쓰신 게 사실은 터틀 라이브러리예요. 터틀 라이브러리와 터틀 모듈을 쓰신 거예요. 지금 코드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 PIP를 통하면 이거 터틀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인 다음에는 이 터틀페플이라고 하는 임포트를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하신 거예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모듈을 임포트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백엔드에서 어마무시하게 길게 쓴 함수들을 제가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터틀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하트를 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릴 수가 있는데 안에서 여러 가지 따라서 여러분들 코드를 나중에 한번 타이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거북이가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저보고 짜라고 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한 줄 한 줄 짜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함수로 다 만들어 둔 것을 모듈이나 함수를 공개했을 때 제가 그 함수를 소환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 하는데 코드가 몇 줄이나 필요할까요? 대략 한번 찍어볼까요? 이 왼쪽 상단에 꺾은 선 그래프 있죠? 이 꺾은 선 그래프 코드 몇 줄? 20줄 정도, 10줄 정도, 6, 7줄, 5줄? 너무 간단해 보여? 15줄? 네, 8줄 정도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거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저게 무슨 그래프인 줄 알면 기절할걸? 자,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힘든 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랬을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는 오,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모듈 덕분이에요. 서드파티 모듈, 특히나 저희가 많이 쓰는 모듈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들을 남이 이미 다 짜놨어. 그리고 그거를 고맙게도 공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잘 받아다가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 프로그래밍을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몇십만 줄을 짜놓은 것을 저는 그 아까 호추로 해오는 2줄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요. 게임할 때는 파이게임이라는 어떤 코드들을 많이 짜놨어요. 굉장히 많이 쓰시고 이것도 역시 613 교수님의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요. 613 교수님께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뭐 석탁 강의상 받으신 613 교수님 파이썬으로 석탁 강의상 받기 진짜 어렵거든요. 저희가 왜냐면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사실 우수 강의상을 받기도 어렵죠. 근데 파이썬을 가르쳐서 석탁 강의상을 받으신 613 교수님이 이 슬라이드를 안 공유해줬으면 제가 몰랐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못하죠. 근데 이거는 613 교수님의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 뮤리포스비라든지 기타 등등 고급 프로그래밍 진짜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래밍인데 이제는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듈들이 좋은 점은 이미 검증이 다 됐어. 그리고 파이썬 안에도 모듈 전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port math, import time, import my card, import my package 이러면 이제 내가 만든 건데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그 파이썬이 제공하는 math나 type, 기타 등등의 모듈들을 소환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들은 안정성이 높다고 검증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저희들이 고급 기술, 이 그래프는 실제로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 네 번째 줄은 안 들어가도 되니까 10줄이네요. 10줄 정도로 요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 모듈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음 주 수업에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모듈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플랫이라는 여기 플랫을 많이 하는 모듈인데 이 플랫 라이브러리를 MPL이라고 우리가 축약해서 불러드릴게 라는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플랫하는 것을 PLT라는 모듈로 불러드릴게. 요걸 왜 축약을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numPy와
다른 것 하나, 요 다섯 번째 줄도 중복이다. 중복되는 것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번과 5번째 줄 중복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어쨌든 필요한 패키지들을 소환을 해. 그럼 그 안에 플랫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플랫이라는 함수를 스크래치부터 짜는 게 아니라 넘파이를 하고, 넘파이는 이제 수치를 만드는 거라서 넘파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플랫하는 모듈을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을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X값과 Y값, 지금 이 친구들은 무슨 데이터예요? 복습 한번 할까요? 샤우팅 해주세요. 무슨 그래프인지는 조금 이따가. 이 자료형의 종류는 지금 X와 Y라는 자료형의 종류는 뭘까요? 리스트 이제 있죠. 괄호를 보면 저희가 이게 리스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같은 값이 들어가서 리스트가 아니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리스트예요. 자, 리스트 값을 넣어줬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이 리스트 값을 이렇게 라인 그래프로 그려주는 것은 저희들이 짜는 게 아니라 이 플랫이라는 이미 남이 짜둔 함수, 그리고 거기에 X 레이블, Y 레이블도 남들이 여기다 Y 붙여주고 밑에 X를 붙여줘 라는 함수를 짜주신 거예요. 굉장히 쉽죠? 요거를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깜짝 퀴즈.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1, 2, 3, 4, 5, 6, 7 X축입니다. Y축 값은 3.83, 3.86, 3.81, 3.92, 4.36, 4.18, 4.00. 혹시 무슨 그래프일까요? 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역시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아는가 보다. 맞습니다, 학점. 한태원 학생님 맞아요. 제 학점이에요. 이게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게 제가 7학기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 2, 3, 4, 5, 6, 7, 8이면 여러분들이 학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7까지밖에 없어서 학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입학해서 그 학교를 다녀서 7학기 졸업은 제가 조기 졸업을 해서 그 7학기 때까지 학점이에요. 3.8 맞습니다. 제 학점입니다. 여러분들 3.8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B뿔에서 A 사이. 그게 제 1학기 학점이었어요. 4.36은 4.36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갑자기 5학기 때 성적이 확 찌죠. 5학기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재밌네. 채령님 무슨 과세요? 대학원 진학 결심. 저 대학원 진학 결심을 좀 늦게 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대학원을 저 때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언어학과시네. 우와, 이게 갑자기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X와 Y의 리스트에 자료가 저장됐을 때랑 전혀 다르게 자료를 해석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반성의 시간이 왔던 건 아니고 저는 여러분하고 좀 달리 인문학부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5학기 때 사회학과로 진입을 했어요. 전공부 이후에 제가 학점이 많이 뛰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굳이 교수님 학점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학부 때 학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됐는데요. 이 슬라이드로 오늘 코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중간고사 때 출석 성적이 공개가 되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메일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학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 그런 것들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제 학점도 이래요. 저도 1학년 때 학점 높지 않았어요. 1, 2학년 때는 3점대 후반이었고 그게 물론 여러분들은 요즘은 학점 인플레가 심해져서 신경을 많이 쓰실 수도 있겠지만 학점이라고 하는 게 4.5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가져왔었고 지금 아까 코딩을 시작해서 무슨 여기 갑자기 성적이 뛰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제 성적표인데 심지어 저는 사회통계도 C를 받았어요. 조기 졸업 못할 뻔. 이거 D 받았으면 조기 졸업 못했죠, 제가.
근데 사회 통계도 C를 받긴 받았었어요. 제가 첫 수업에선가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학점만을 가져가려고 생각하면 정말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졸업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사회통계 수업 때문이에요. 제가 다른 것도 C뿔 받은 게 있긴 한데 이 사회통계 수업 시간에 비타민 C를 받고 제가 왜 그랬는고 하니 그냥 그때는 통계 수업을 처음 들었었고 이해를 잘 못했었고 그래서 열심히 안 했었어요. 그래서 재수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원칙이 재수강을 하지 않는다거든요. 내 학점 내가 책임진다. 열심히는 안 하진 않았지만 이해를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재수강은 저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재수강을 하면 사실 학점이 바뀌었겠죠. 근데 제가 이 사회통계가 여러분도 아시는 다른 게 다 있고 여기 빗불 있잖아. Sociology of Global Society 박길성 교수님 수업 이것도 B 받았는데 B뿔로 올려주셨었어요. 그것도 한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만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 사회통계 시간에 C 받은 게 저는 되게 영광스러운 C라고 생각을 해요. 몇몇 친구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학부 때 제가 대학원 진학을 바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사회통계를 그때 윤인진 교수님 사회과 윤인진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윤인진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냥 뭐라 그럴까?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셨어요. 야, 이거 진짜 강의실에 앉혀놓고 해야 되는 주제이긴 한데, 왜냐면은 되게 재밌어 하는 일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인턴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나요? 제가 첫 수업인가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미국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제가 인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짜잔, 사진까지 넣었지, 제가. 이게 DC에 있는 백악관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캐피탈에 있는 미국 DC의 리버린스라는 인터내셔널 어페어스를 담당하는 의회 건물이에요. 이 의회 건물 안에 제 책상이었고요. 2주차 때 말씀드렸었네요. 그때 제가 이게 도널드 페인이라고 뉴저지의 하원 의원이셨는데 이 페인 옆에 계시는 뭔가 책을 들고 있는 게 저예요. 어린 시절의 저입니다. 근데 그때 하원 의원 인턴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윤인진 교수님께서 이 기회를 알려주셨어요. 아는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 국회의원에서 미국에다가 갈 수 있는 학생을 추천하려고 한다. 물론 이제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에 진짜 2004년생이세요. 그 여름에 제가 DC에서 열심히 인턴을 하고 있었네요. 근데 그 수업에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수님께서 제가 분명히 중간고사도 엉망이었겠죠. 중간고사도 C 근등근등 했을 텐데 교수님께서 영어를 막 시켜보시더니 그러면 네가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추천을 해주시고 그 국회의원님이 저를 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게 하셨어요. 물론 거기도 경쟁률이 있었죠.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이 엄청난 인생의 큰 기회라고 할 수 있는 하원 의원 사무실에 뭐라고 할까요? 인턴 이 기회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C를 받았을지언정 윤인진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인생에 잊지 못할 너무 큰 경험을 선물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C를 항상 말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it doesn't matter. C가 있든 말든 중요하지 않고 그 C가 가지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대면으로 했었어야지 정말 감동적인 순간인데 아쉽네요. 근데 제가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했는고 하니 사실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잔소리하는 거를 진짜 싫어하고 불편해요.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불편하고 잔소리 하는 건 더 싫고 약간 좀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꺼냈는고 하니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금 목도되고 있습니다. 출석을 안 했는데 인정을 해달라는 친구들도 계셨고 이런저런 이제 사실 저희 시스템이 거짓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퀴즈 점수도 언제 통과가 됐는지 몇 시 몇 분에 뭘 풀어서 몇 점으로 제출이 됐는지가 시간 기록이 다 남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나중에 풀고 나서 그때 풀었다라고 해주신 친구들도 좀 계시고 이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학점이
여러분의 존엄성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잔소리같이 들릴까봐 제가 안 하고 싶었는데,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2주차 때 그 엄청난 꼰대톡 녹화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진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불편해서, 저도 그냥 잔소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데 제가 이 교육과 사회학이라는 책을 읽다가 디르카임이 쓴 강의록이에요. 사실 디르카임이 원래 교육학을 많이 가르쳤어서 그 사회학자가 쓰신 이 책을 읽다가 자유롭다는 것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할 줄 아는 것이 자유다. 라는 구절을 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이 잔소리를 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른이잖아요. 선배잖아요. 작은 실수를 하셨을 때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짧게 꼰대톡 시간을 꼰대 타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간고사 때 사실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 분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친구들이 계세요. 근데 분반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친구들이 계세요. 뭔가 이렇게 불법적인 정황들이 일어나거나 그럼 저한테 알려주신다고 하는 친구들이 계셔서 그 안에서 퀴즈 질문을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반복하고 슬라이드 창에도 저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그 안에서 특별히 이상한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테이블로 끌어올려서 공론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용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저희가 오늘 좀 전에 저희가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다음 시간은 훨씬 더 화려한 기술들을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요. 판다스와 넘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 내가 약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드디어 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출석 서베이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드 이해 안 되는 부분 코드를 긁어서 붙여 넣어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복습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2주 만에 또 이렇게 빡세게 수업을 들으니까 금요일 아침부터 힘드셨죠? 다음 주에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